안녕하세요. 최종 합격시키는 남자, 그리고 현직 금융권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는 최시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얘기 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내용 굉장히 현실적이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크게 취업은 세 가지 스텝을 거칩니다. 서류 및 자소서 작성, 두 번째 인적성 및 면접 준비, 세 번째 면접 진행 및 합격입니다. 그럼 오늘은 1번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즉 서류 합격을 하려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의미가 있고 어떤 거는 의미가 없는지 알아볼 겁니다. 이미 많은 준비를 해놨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자소서랑 면접 준비도 한 2, 3개월 빡세게 하면 바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늦더라도 6개월에서 진짜 많이 기간을 잡아도 1년 안에는 괜찮은 곳에 취업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준비한 게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든지 또는 준비는 이것저것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든지 이럴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기존에 카페나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질문이 이런 종류의 질문이에요. 제 스펙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이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이 자격증 따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 현재 상황이 이런데 이 회사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갈 수 있을까요? 대기업은 갈 수 있을까요? 수백 수천 개의 질문을 받는데 우선 제가 느낀 거는 취업이 어려운 거는 맞지만 너무 목표를 내린다는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까지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만들어 내주셔야 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서류를 붙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지원자를 전부 면접을 봐서 평가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시간 낭비, 돈 낭비이기 때문에 그동안 학생 때 해온 결과물들을 갖고 서류 통과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서류가 붙어야 스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소서와 면접으로 그 갭을 채우고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냐 마냐에 대한 옵션이 생기는데 이미 서류 단계에서부터 경쟁력이 너무나 없으면 그 갭을 채울 기회조차도 나한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금융권에 한정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다른 산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스펙을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학교, 전공, 학점, 영어. 영어에는 이제 토익과 토스, 오픽 이렇게 스피킹과 필기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인턴, 대외활동과 교육 이렇게 총 8가지입니다. 말이 8대이지 이 중에서 4학년 기준으로 학교, 전공, 학점 이 3가지는 사실은 픽스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해온 거고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영어, 자격증, 인턴, 대외활동, 교육 총 5가지인데요.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첫 번째 그룹 A그룹인 학교, 전공, 학점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학교, 학점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저 이 학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학교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학교는 이제는 바꿀 수가 없고 학점에 대해서는 좀 5점이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5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 3.7 정도를 맞아주면은 학점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3.5 미만이면 학점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서류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탈락하진 않겠지만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면접에 가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공입니다. 전공도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심플합니다. 그리고 전공은 학교처럼 정말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미 한 거는 픽스를 해놓고 전공과 관련 없다면 내 지원 직무가 전공과 관련 없다면 그 외적인 다른 기본 스펙으로 열심히 메꿔줘야 됩니다. 또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복수 전공, 부전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수한다면 그리고 이 복수 전공과 부전공은 아무래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와 연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2개니까 할 말도 많고 남들보다 시간적으로 노력한 것은 어찌됐건 팩트이기 때문에 어필할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처럼 학교도 그저 그렇고 전공도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너무나 낮고 학점도 그저 그래요. 심지어 3점 미만이다 내가. 이러면 나머지 5대 스펙에서 발에 땀나게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류가 될까 말까 합니다. 아니면은 눈을 낮춰서 현실적으로 봐야겠죠. 두 번째 그룹인 단기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여기서 단기라고 하면은 1개월에서 1년입니다. 즉 영어, 자격증, 인턴, 대외활동, 교육입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A그룹인 학교, 학점, 전공을 뺀 나머지 5개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단연코 영어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그룹에서 영어가 토익 기준으로 했을 때 800점 이하라면 우선 토익부터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할 걸 하세요. 그러니까 토익도 없거나 막 500, 600 이런데 커마를 해야 될까요? 한국사 해야 될까요? 오피스 자격증 따야 될까요? 이런 질문 너무나 많아요. 아니면 병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토익이 가장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제가 지원할 질문은 영어와 상관이 없는데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토익은 다 하셔야 되세요. 왜냐면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류를 걸을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일단 영어로 걸어버려요. 지원자가 10,000명 있습니다. 10,000명 다 못 봅니다. 그럼 토익으로 걸어버리면 2,000명, 1,000명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그때부터 보면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영어도 당연히 고고익선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토익 점수를 갖고 거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것이 토스냐 토익이냐 아니면 토스냐 오픽이냐입니다. 토익이 일단은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스냐 오픽이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더 우선되고 이런 거는 회사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는 오픽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학점이 제가 3.5가 베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토익은 800점입니다. 마지노선은 700이고 가급적이면 800을 맞춰주세요. 내가 700점 나왔다. 그러면은 공부를 조금 더 하면서 시험을 여러 번 치면 분명히 높게 나올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때 800을 넘겨주면 되세요. 토스는 6을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노선은
O입니다. 그리고 오픽은 IH, 마지노스는 IM3입니다. 이 기준은 통상적인 중견 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토스 7 따야 될까요? 당연히 따면 좋죠. 당연히 6보다 5보다 7이 좋습니다. 당연히 6보다 7이 좋고요. 시간이 있고 할 수 있다면 만드세요. 근데 자격증도 해야 되고 다른 것들도 할 게 많다면 우선 6을 만들고 다른 거를 해서 밸런스를 갖춰 놓으세요. 그리고 밸런스를 갖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토스가 6인데 7을 맞춰볼까? 라고 고민하시고 내가 IM2나 IM3인데 IH로 맞춰볼까? 이렇게 고민하세요. 하나가 월등히 높은 것보다 다른 항목에서 토스 6처럼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확률상 여러 번의 자소서에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인데요. 자격증은 사실 너무 광범위해요, 범위가. 이런 질문이 많아요. 컴퓨터 활용, 워드, 한국사, OA 자격증 따야 될까요? 공기업처럼 구체적으로 가점을 준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이게 있어서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직무 자체가 뭐 사무직이라든지 아예 이제 우대사항에, 요구사항에 컴퓨터 활용 자격증,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 취득자, 우대라는 말이 없다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살짝 과장하면 취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회사에서 유의미하게 하는 보는 자격증을 뭔지 알면 그것만 우리가 준비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로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면요. 어떤 거는요 수당을 주고요. 어떤 거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것이 입사할 때 당연히 절대적으로 가점을 줄 수밖에 없는 자격증이고요. 근데 그 수당을 주는 자격증을 취준생분들이나 이 회사 입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 금융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CFA 자격증, 뭐 레벨 1이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CFP 자격증, 뭐 계리사, CPCU, 그 다음에 정보보안의 뭐 C사, 뭐 노무사, 세무사, 변호사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즉 깔짝깔짝해서 따는 자격증으로는 크게 어떤 게임 체인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주는 것, 단기에 따기 어려운 그런 자격증들이에요. 위에서 얘기한 자격증들은 뭐 1년에서 많게는 뭐 3년, 4년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깔짝해서 따는 자격증들은 내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으나 그것들이 내 취업을 100% 담보해주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정량적인 스펙들입니다. 정량적인 스펙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학교, 학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쉽게 변하기 어려운 A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영어, 자격증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5개가 정량적인 스펙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은 거는 정성적인 즉 경험에 기반한 그런 스펙들인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턴 대외활동 교육입니다. 인턴 대외활동 교육은 모두 당연하겠지만 직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이 3개가 꼭 있어야 합격하나요? 당연히 아니에요. 인턴을 꼭 해야 되나요? 대외활동 해야 되나요? 직무교육 받아야 되나요? 당연한 말씀을 드리지만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없어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무에 따라서는 정량적인 스펙을 중요시하는 직무가 있고 경험적인 스펙을 더 중요시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 직무가 정량적인 스펙보다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직무다라고 한다면 내 스펙이 좀 낮아요. 제가 학교가 조금 낮고 학점이 좀 낮고 영어가 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적인 스펙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왜냐면 위에서 말한 저런 게임 체인저 할 수 있는 자격증보다 훨씬 소요 시간이 적고 어쨌든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패스냐 논패스냐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스펙이 낮더라도 위 경험들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갭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면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면접을 가게 되면 어찌됐건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인턴은 어찌됐건 작게나마 채용을 거쳤죠.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봄으로써 좀 더 객관적으로 지원자가 경쟁력이 있다고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인턴 인기가 많고 금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요즘에 인턴 채용을 해서 전환형으로 많이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외활동과 교육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있는 대외활동이나 교육이 있다면 시간을 투자를 해주세요. 저 자격증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요. 토익 하느라 시간이 없는데 병행하세요. 네, 병행하셔야 됩니다. 직무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 어필하기도 좋고요. 면접관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요. 납득을 합니다. A라는 자격증을 따서 3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직무와 연관된 교육을 듣는데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내 서류 전형에서 또는 면접에서 A보다 B 때문에 내가 취업에 면접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대외활동과 교육은 그래서 직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고 저는 이미 과거에 1, 2학년 때 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현재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거 자체에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경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쓸 때 활용을 하는 거죠.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각각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서 정리를 하라고 하면 너무 이제 구체성이 없으니까 딱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뭘 했는지, 내 역할이 뭐였고 뭘 했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겪은 문제가 뭐였는지 또는 미션이 뭐였는지. 근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를 발생했는데 어떤 식의 구체적으로 개선을 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거기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어차피 이런 활동 전원은 다 합쳐도 10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 날 잡아서 4, 5시간이면 전부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자소서에 쓸 때 이 내용을 쓰면 되겠구나, 이 활동을 쓰면 되겠구나,
이 교육 과정을 쓰면 되겠구나 바로바로 떠오릅니다. 그런 상태로 정리를 해주세요. 직무와 산업에 따라서 경험이 중요하냐, 전공과 자격증 등 정량적인 스펙이 중요하냐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턴, 대외활동,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정량적인 스펙들, 학점, 학교, 그 다음에 영어 자격증, 전공, A그룹인 거죠. 거기에 영어 자격증입니다. 대체로 이것도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도 있지만 고객과 대면을 하는 직무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행원들 있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보상 또는 영업관리, 뭐 지점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스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직무들은 즉 고객과 대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일을 한다든지 정량보다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직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무들은 당연히 아까 위에서 얘기드렸던 경험에 기반한 활동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케이스인 완전한 오피스 업무들이에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회계, 인사, 자산운용, 뭐 리스크 관리, 대체 투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은 전공과 정량적인 스펙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알아야. 그래서 내가 지원할 직무, 희망하는 직무가 1번 고객과 대면하는 오피스 외적인 업무인 건지 아니면 2번 완전한 오피스 업무들인 건지 에 따라서 위에 8대 스펙 중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순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학점, 전공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바꾸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토익, 그러니까 영어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보험회사에 영어관리를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영어를 해봐야 돼요. 영어를 점수를 어느 정도 맞춰서 800점 맞춰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간단하게 준비를 하지만 그것보다 대외활동, 교육 또는 인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업관리는 실제로 내가 영업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죠. 허들이 낮으니까 시간만 된다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게 되면 안 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안 한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1번인지 2번인지에 따라서 8대 스펙 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 순서대로 준비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모든 걸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댓글을 달아주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Q&A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Q&A에 대한 답변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거를 준비했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격증을 왜 안 땄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처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겠죠. 전공을 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을 선택했을 때 또는 학점이 낮을 때 아니면 영어가 점수가 낮을 때에 대한 대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학점을 안 보는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세 번째, 학력을 많이 안 보나요? 요즘에. 네 번째, 면접에 외모가 많이 중요한가요? 다섯 번째,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뭘 더 따야 될까요? 라는 유형들. 여섯 번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알바를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경험도 쓸 수 있나요? 일곱 번째, 비전공자가 취업 시 기존 전공에 학점이 높은데 쓸모가 없나요? 여덟 번째, 취업이 안 돼서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홉 번째, 대외활동과 인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가요? 열 번째, 인턴 개월수가 너무 짧습니다. 또는 인턴 개월수가 깁니다. 이럴 때 각각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10가지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